그러면은 이제 정말 어른 제국의 역습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볼게요. 자, 어른 제국의 역습. 2001년도에 이제 나온 영화이고요. 상영 시간 89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하라 게이치치라는 예 맞아요. 그 어른 제국의 역습이라고 이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독님은 화연님 어서오세요. 하라 케이치님 이시고요. 그리고 출연하는 성우분들은 야지마 아키코, 후지와라 케이지, 나라하시 미키, 사토미 등 정말 많은 또 배우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근데 역대급 애니메이션이어서 엄청 재밌어요. 이거는 2001년도에 개봉을 일본에서 했고 한국에서는 조금 더 늦은 2008년도에 개봉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영화, 옛날 애니메이션이긴 하죠. 여기 짱구 아빠 심연방이 엄청 큰 공룡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북미성과 짱구는요, 짱구 아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데요. 짱구가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랑 같이 놀러가면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짱구 표정은 되게 지루해 보여요. 좋아요. 아빠 혼자서 재밌는 걸 다 하니까 짱구는 자기도 재밌는 걸 하겠다고 조금 흥분해서 공룡한테 주먹질을 날리는데요. 바로 그때 짱구 아빠가 뭔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짓고 짱구를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짱구 아버지와 짱구네 가족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20세기 박물관이었어요. 이 20세기 박물관에서는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레트로한 감성이 잔뜩 묻어나 있는 프로그램들과 또 장난감들이 많았어요. 마치 그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죠. 얼마나 재미있었냐면요.
짱군의 가족뿐만 아니라 철수, 유리, 훈이, 맹군의 부모님들도 주말마다 다른 곳은 안 가고 바로 20세기 박물관만 온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오신 어른들은 다 이상했는데요.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인형 놀이를 한다든지 방금처럼 짱군의 아빠가 했던 역할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 돈가스나 뭐가 예전 음식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다시 먹는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신이 나 보였죠. 한편 철수는 친구들에게 요즘 어른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면서 요즘 엄마도 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걱정하는데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짱구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철수의 말에 크게 귀 기울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른들이 지금같이 이상해져 버릴 것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여기 뭔가 되게 비슷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바로 켄하고 차코였죠. 켄하고 차코는 20세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21세기도 30분 뒤면 끝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20세기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다 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20세기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죠. 켄하고 차코는 21세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20세기의 꿈과 희망은 모두 다 버리고 이 돈만 쫓는 아주 추악한 세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20세기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20세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안해낸 거였죠. 그리고 곧 20세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장치들을 만들고 이제 그 마지막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20세기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다음날 짱구네 가족이 눈을 떴는데요. 근데 짱구는 평소와 다른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원래 짱구 엄마가 맨날 아침이면은 힘들지만 열심히 밥을 해주었고 그리고 짱구가 오히려 과자를 먹으려고 하면은 지금 뭘 먹는 거냐면서 짱구를 혼을 냈었는데 이날만큼은 짱구네 엄마와 짱구네 아빠도 짱구의 숨겨놓은 초코백까지 막 꺼내 먹으면서 짱구의 간식들과 집에 있는 과자들을 몽땅 모조리 먹어치우는 게 아니겠어요? 예쁜 누나다. 뿌리뿌리뿌리뿌리뿌리. 아무튼 간에 짱구는 엄마와 아빠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서 왜 지금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냐고 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짱구 엄마는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라고 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짱구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 유치원 자동차도 오질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짱구는 집에 어린 동생 짱아를 부모님과 함께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짱아를 들쳐업고 거리로 나오는데요. 근데 세상 어른들이 다들 짱구네 엄마 아빠처럼 모두 변해버린 말아버렸죠. 이 길거리에서는요.
다 큰 어른들이 딱지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다들 원래 이 시간에는 회사에 가거나 공부를 하러 가거나 어쨌든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는 장면이 흔치 않았는데 모두 한순간에 어린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상한 길거리를 지나서 짱구가 드디어 유치원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 역시 짱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었어요. 특히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짱구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억을 잘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신짱구인데 누구였더라? 신구인가? 이러면서 이 녀석 누구였지? 하고 짱구를 기억해내지 못하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우리 노는데 너는 절대로 끼워주지 않을 거라면서 당장 저기로 가라며 짱구를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거리에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어른들을 모두 트럭에 태우기 시작하는데요. 어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그 정체 모를 트럭에 탑승하기 시작하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막아서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지 이미 차를 탑승하기 난 후였는데요. 짱구는 트럭에 엄마 아빠가 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엄마 아빠를 쫓아가요. 그러나 엄마 아빠 복미성과 신영만은 이런 짱구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도 후련하게 나 갈게! 잘 있어라!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는데요. 짱구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거리에는 어른들은 모두 없어지고 만 후였어요. 다행히 짱구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죠. 철수와 훈이, 맹구와 유리, 그리고 짱아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흰둥이까지 함께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른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어른들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라고 여러 고민들을 하는데 그때 20세기 박물관이 떠오릅니다. 이 20세기 박물관이 생기고 어른들이 주말마다 그 박물관에 갔다 온 후로 어느 순간 기점을 통해서 점점 어른들이 변해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른들이 변한 게 혹시 20세기 박물관 때문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TV에서도 이제는 옛날 프로그램밖에 해주지 않았어요. 원래는 뉴스도 나오고 뉴스에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도 막 보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던 방송인들도 다 변해버린 건지 TV에서는 옛날 레슬링 프로그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짱구와 친구들은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라도 먹자 싶은 심정으로 이 천장을 막 뒤져보는데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아침에 짱구 엄마랑 짱구네 아빠가 다 먹고 간 뒤여서 집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친구들은 이 편의점에 들리는데요. 근데 이미 편의점을 점령한 다른 불량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이 불량 어린이들은요, 편의점이 마치 자기네 것들처럼 생각을 하고 짱구한테 썩 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편의점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짱구는 이 편의점에 들려서 단 하나의 음식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물러날 짱구와 친구들이 아니었죠. 똑똑한 짱구와 친구들은요,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귀여운 근데 이 통 있잖아요. 이 통을 이렇게 써가지고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잠입 시도를 합니다. 근데 또 때마침 짱구의 통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짱구가 그 숨는 거는 잘 숨었는데 하필이면은 이 편의점을 점령하고 있던 대장 친구가 짱구가 숨어 있었던 통 바로 위에 앉는 바람에 짱구가 그만 참지 못하고 똥침을 넣고 맙니다. 불량 친구는 짱구의 통침에 기절하듯 막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는데요. 짱구가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이 불량 친구들한테 잡히면은 죽도 밥도 되지 않으니까 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친구들이요, 챙긴 그 음식들을 거의 다 이 편의점에 버리듯이 놓고는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전기를 관리해주는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밤이 되니까 거리는 어두컴컴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전기가 나간다는 거는 앞으로 수도가 끊긴다는 이야기였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시설들을 어쩌면은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아직 어린 친구들은 이러한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지도 몰랐는데요. 철수도 이 상황이 온통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한 가지 방송을 해주는데요. 이 어린이 친구들은 잘 들으라면서 어린이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불렀을 때 이 트럭에 얌전하게 탄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훈이는 이 방송을 듣고 우리 당장 저 트럭에 타서 부모님을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철수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훈이를 말립니다. 그게 이제 21세기는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이니까 꿈과 희망이 그리고 정이 넘쳤던 20세기로 모두 돌아가자 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20세기에 우리가 바랬던 지금의 추악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로 다시 재구성해보자. 한편 훈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어린이 친구들은요, 이 방송을 듣고 의심 없이 이 트럭에 타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방송에는 이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 트럭을 타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다면 내일 아침 8시에 그들을 체포할 것이다 라는 방송을 하나 덧붙이게 됩니다. 짱구와 친구들은 집에서 자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우선 도망칠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지내야 될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짱구가 나는 백화점에서 자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짱구의 꿈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기회가 되면은 이 백화점에서 자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백화점에는 이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숨을 것도 많잖아요. 짱구와 친구들은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날 밤 잠을 자게 됩니다.
한편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그 20세기 박물관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린이 친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안 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유리네도 안 왔지. 그 몇 명, 그 짱구네 패밀리처럼 안 온 어린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은 그 부모들이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신영만과 복미선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신영만은 도대체 왜 내가 그 아이를 잡으려고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모른다고 투덜투덜 대는데요. 그때 캔이 신영만에게 한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 카드는 신영만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 장난감 카드였어요. 그래서 이 장난감 카드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네 아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카드에 눈이 돌아간 신영만은 꼭 짱구를 잡아오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한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짱구와 친구들은요, 창문 밖으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이 짱구네 친구들처럼 도망쳤던 친구들이 이 어른들에게 잡혀가지고 모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거리는 그야말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심각성을 알게 된 짱구와 친구들도 얼른 숨을 곳을 찾는데요. 어른들은 절대로 찾을 수 없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숨을 장소, 거기는 바로 인형의 집이었죠. 백화점 보면은 장난감 어린이집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은 몸짓이 조그만하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어른들이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 철수, 짱구, 뭐 훈이, 유리, 짱아까지, 흰둥이까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그런데 짱구가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네 혹시 쉬가 영어로 뭔지 알아? 하니까 철수가 대답을 하는데요. 또 이번에는 또 방구가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방구? 혹시 너 지금 방구 끼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짱구가 소리 없는 방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숨은 곳은 너무 좋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방귀를 끼게 된다면은 냄새가 너무 좁은 공간이어서 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짱구의 방구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방구를 끼자마자 2초도 되지 않아서 친구들이 모두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짱구를 찾아다니던 신영만이 짱구를 보게 되는데요. 신영만은 감자머리 너를 찾으러 왔다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짱구가 쓱 보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아버지랑 역시나 달라요. 짱구랑 친구들은 모두 이 신영만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또 복미선을 마주치게 됩니다. 짱아가 아직 갓난애기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짱아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엄마를 놔주지 않는데요. 복미선이 평소라면은 짱아라면 막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안절부절 못할 텐데 지금의 복미선은 짱아가 거의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기를 떼어놓으려고 정말 열심히 다리를 흔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미선이 뒤로 넘어지게 되고요. 뒤에 있던 요원들까지 복미선에게 깔리게 되죠. 그 덕분에 가까스로 짱구와 친구들 그리고 짱아까지 이 요원들과 어른들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짱구와 친구들이 정말 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요원들이 찾으러 다니면은 숨바꼭질을 하듯이 뭐 물건 뒤에 숨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바로 유치원 버스가 한 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우리 원장님 차인데 하고 입석한 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등장 밑이 어둡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른들은 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친구들은 다들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짱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 도망치는 것도 지겹고 언제까지 도망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예 이 버스를 운전해서 도망쳐 볼래? 친구들은 모두 기겁을 하죠. 아니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단 말이야? 라면서 다들 놀라는데 근데 의외로 맹구가 굉장히 강단이 있었어요. 맹구는 원장 선생님이 운전하는 거를 옆에서 봐왔다면서 원장 선생님이 운전하는 걸 봤으니 어쩌면 운전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너무 이게 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이 원장 선생님 운전석에 앉아서 어떻게든 손은 뻗는데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엑셀이랑 브레이크는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같이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외로 훈이가 너무 운전을 잘해요. 훈이가. 평소에는 훈이가 조금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고 좀 답답한 구석도 있는데 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훈이 눈빛이 막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동차들을 다 제끼고 그리고 어른보다도 더 뛰어난 베스트 드라이버 실력으로 멋지게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강이 있었는데 거기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로 쭉 밟아가지고 마치 버스가 잠수함이 된 것처럼 그 강가에 들어갔다가 정말 안전하게 나오기까지 합니다. 물론 짱구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만 켄에게 큰 공격을 날리게 되는데요. 짱구가 오줌이 너무 매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에서 오줌을 쌀 수는 없으니까 이 버스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이 오줌을 누게 됩니다. 이 짱구의 오줌이 켄이 아끼는 그 자동차에 묻게 되고요. 켄은 선두로 달리다가 짱구의 오줌을 밟고 그만 뒤로 밀려나게 되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짱구하고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20세기 박물관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조금 하는데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있는 20세기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부모님을 직접 설득해서 데리고 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안전하지만은 않았죠. 이렇게 짱구하고 친구들이 20세기 박물관에 도착하게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건지 그만 벽에 박아버리고 마는데요. 이 기둥에 박아버리고 말자 이 짱구하고 짱아 그 모든 친구들이 잠깐 골이 땡기는 그 고통을 받아요. 한편 신영만은 그렇게 사랑하는 짱구를 본인이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켄이 주는 이 멋진 카드에 눈이 팔려서 이 카드를 받고 있다는 거에만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지금 아들은 신영만에게는 전혀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죠. 신영 어서오세요.
결국 철수, 유리, 훈이, 맹구가 어른들에게 잡혀버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세 명이 지금 없죠. 바로 짱구, 짱아, 그리고 흰둥이였어요. 짱구하고 짱아하고 흰둥이는요, 버스에 몰래 숨어있다가 어른들이 조금 방심한 틈을 타서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한편 이 어린이들도 20세기 박물관 켄하고 차코가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정말 수많은 어린이들, 부모를 잃은 어린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어린이들은 21세기의 냄새가 굉장히 흠뻑 묻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켄하고 차쿠는 이 어린이들을 절대로 부모하고 만나게 해줄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이들을 격리시켜 놓고 21세기의 냄새가 사라지게 되면은 마을의 주민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철수와 유리, 훈이, 맹구 역시 부모님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제로에 가까웠던 거였죠. 한편 그때 흰둥이가 익숙한 냄새를 따라서 한 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방에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흰둥이가 낑낑거리면서 짱구한테 뭔가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데요. 짱구가 그 방에 팻말을 보니까 되게 익숙한 팻말이 있어요. 바로 20세기 박물관에 그려져 있었던 로고가 그 방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짱구는 그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가 되어 있는 아버지가 보였죠. 아버지는 짱구를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짱구가 아버지에게 나 짱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짱구 아버지는 짱구가 누군지 모르겠다면서 짱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때 20세기가 사실 켄과 차코가 20세기로 사람들을 돌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 그리운 냄새를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짱구가 생각하기에 그 그리운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있었어요. 바로 아빠의 발냄새였죠. 이 아빠의 발냄새로 짱구 아버지를 21세기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아빠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냄새를 맡게 하는데요. 그리고 아빠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장면만 영상으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면만, 요 장면만. 했다고 3시간씩 아니야. 이 장면만 짧게. 이거 진짜 영상으로 보긴 봐.
그랬었나? 아무튼 요렇게 이제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짱구는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신영만은 짱구를 꼭 껴안아주면서 알지 라고 합니다. 이제 신영만은 복미선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지독한 발냄새가 담긴 신발 냄새를 맡게 해요. 그래서 복미선 역시 짱구와 짱아 그리고 신영만을 기억하게 되죠. 정신을 차린 짱구네 가족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되돌아오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켄하고 차코가 짱구네 가족에게 다가옵니다. 켄하고 차코는 짱구네 가족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한 마을로 그들을 초대하는데요. 이 마을은 진짜 마을이 아니고 약간 인공적으로 이 건물 내에 켄이 만들어 놓은 인공 마을이었어요. 마치 20세기 마을처럼 생겼는데요. 이 마을이 약간 좀 특이한 점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20세기 마을이 진짜 현실이었고 21세기 바깥 세상이 거짓인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이 저녁노을 마을인데 이 마을의 특징이 또 그 24시간 저녁 노을이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밤도 아침도 없는 정말 그 감성이 막 이렇게 짙은 저녁 노을이 떠 있는 그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저녁 노을 마을 사람들은요, 21세기에서 도망쳐 20세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의 그 만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그리운 냄새가
레벨 게이지가 끝까지 차오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켄하고 차코가 21세기의 사람들을 20세기로 돌려놓을 수 있는 약간 무기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 냄새는 이렇게 약간 온도계처럼 생긴 기계로 측정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뒤 켄은 버튼을 누르게 될 거였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짱군의 가족도 다시 20세기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어떤 지독한 신영만 씨의 발냄새라고 할지언정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켄은 그러니 어서 우리가 하려는 짓을 당장 막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21세기를 미래를 손에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짱군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고민을 하는데, 이 버튼이 엄청 높은 약간 에펠탑 같이 생긴 탑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우선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길거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하나를 얻어 타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신영만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저녁 노을이라든지 사람 사는 냄새라든지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린 적의 추억들이 이 마을에는 온통 가득했으니까요. 엑셀을 밟으면서도 이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신영만은 달리는 내내 본인의 지독한 발냄새를 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에펠탑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이 에펠탑까지 갔는데 또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면은 짱군의 가족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어요. 결국 짱군의 가족은 계단을 오르기로 하는데요. 또 뒤에는 요원들이 잔뜩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원들을 따돌려야 했기도 했죠. 그러다가 결국 이 에펠탑의 가장 위험한 부위, 요원들을 따돌리다 보니 이렇게 되게 길이 아닌 곳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짱구는 떨어질 뻔했는데 또 복미선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올라타 있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짱구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발로 짱구를 받쳐주기까지 합니다. 짱아가 또 떨어질 뻔하니까 복미선이 울면서 또 짱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두 다리로 자기를 지탱한 상태로 그 두 손은 짱아를 꼭 껴안는데요. 정말 방금 막 이렇게 감미선 떨어질 뻔했지만 정말 엄마의 힘으로 버티고 버팁니다. 결국 이곳에서 떨어질 뻔했었던 복미선하고 신영만 그리고 짱군의 가족은 머리 끝까지 의지가 활활 불타올라요. 그래서 복미선은 더 이상 쫄지 않고 이 요원들에게 엉덩이 공격을 하면서 뒤로 엉덩이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내미는데요. 이 모습에 기세에 쫄아버린 요원들은요, 결국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우당탕탕 넘어지게 되죠. 한편 켄하고 차코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에펠탑을 오를 예정이었어요. 근데 신영만은 이렇게 켄하고 차코를 보내게 된다면은 이거 나중에 꿈도 희망도 없이 우리가 그 21세기에서 20세기로 돌아갔겠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엘리베이터를 막아 세우는데요. 이 뒤에 요원들이 신영만의 다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영만은 정말 안간 힘을 쓰면서 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자꾸 그래? 너의 시시한 인생 아니냐? 그때 이제 짱구가 신영만이 내 인생이 시시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을 정도라면서 이 가족이 주는 행복은 정말 소중하다고 켄에게 일침을 날리기도 하는데요. 한편 지금 짱구네 가족이 21세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은 저녁노을 마을 사람들의 TV에도 모두 방영되고 있었어요. 저녁노을 마을 사람들은요, 짱구네 가족을 보고 조금씩 20세기가 아닌 현실의 21세기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짱구네 가족이 저녁노을 마을 사람들의 굳건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한편 짱구네 엄마 복미선도요. 요원들을 막아 세우고 짱구 보고 있는 힘껏 달려가지고 켄하고 차코를 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짱구네 엄마는 짱아와 흰둥이를 데리고 요원들을 있는 힘껏 막기 시작하는데요. 창구는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켄하고 차코가 있는 맨 꼭대기층에 다다르는데요. 짱구가 진짜 넘어지는데도 수백 번 일어나가지고 켄하고 차코가 있는 그 꼭대기층에 다다랐어요. 짱구는 켄의 발을 이렇게 잡고 제발 누르지 말라고 있는 힘껏 매달리는데요. 그러나 켄은 매정하게 짱구의 손을 내팽개칩니다. 그렇게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켄이 조금 이상한 걸 느껴요. 원래 이 저녁노을 마을 사람들의 그 20세기를 그리워하는 에너지가 100%였다면은 이 냄새 에너지가 지금은 짱구네 가족 때문인지 제로로 0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이제 이 냄새의 효력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차코는 이럴 일이 없다면서 저녁노을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 거냐며 정말 충격을 많이 먹는데요. 차코는 짱구에게 도대체 왜 20세기로 가는 것을 막냐고 물어봅니다. 짱구는 혼나기도 혼나고 또 즐거울 때는 즐겁지만 나는 그냥 가족들이랑 함께 있고 싶다면서 아빠, 엄마, 하마, 시로마와 다 같이 지금처럼 지내고 싶을 뿐이라고. 그리고 나는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이 돼서 누나처럼 예쁘고 섹시한 여자와 사귀고 싶기도 하다면서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죠. 결국 켄하고 차코는 이 짱구네 가족에게 수긍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켄하고 차코는 다시 21세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는데요. 결국 둘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옥상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짱구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치죠. 치사해라고.
바로 그 순간 그 옥상 바로 밑에 비둘기가 둥지를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짱구의 치사이라는 말을 듣고 비둘기가 좀 위협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높이 날아 올라가지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켄하고 차코에게 날개를 푸드덕 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제서야 켄하고 차코는 본인들이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짱구가 치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해서 치사이가 아니고 둘이 지금 이 상황에 재밌는 번지 점프를 하는 것 같아서 둘만 하는 것 같으니까 치사하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는 다르지만 결국 짱구의 치사해 때문에 그 둘이 동반 자살을 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짱구와 짱구의 가족 그리고 다른 가족들 역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켄하고 차코 역시 21세기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의 영화는 어른 제국의 역습입니다. 끝.